좋아요, 구독.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런데 네. 올해 35%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라는 네. 결과치를 예. 내놨습니다.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잖아요.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내년에 일단 수요 자체도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그 디바이스의 유닛이 증가하기보다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탑재량이 좀 증가를 합니다. 탑재량. 그래서 탑재량이 증가해서 디램 같은 경우에 내년에 빅그로스가 저희는 한 16%,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미 4분기부터 특정 네. 제품은 20에서 30%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네.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보다 한 40% 정도 증가해서 한 700억 불이 좀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어쨌든 한 54%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보다 한 46%. 오. 예,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아직은 여전히 TSMC를 제외하고는 가동률이 되게 낮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ASP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시장은 내년에 한 7%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2024년에 네. 탄력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HBM을 보면 네. HBM이 이제 올해가 한 44억 불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15억 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정말 실현 가능하냐를 놓고 보면 HBM은 니어 메모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로직 반도체랑 이제 상당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생산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시성이 높은 수치가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HBM을 누가 구매하느냐 하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직접 이제 NPU를 많이 만드는데 그 NPU에 이제 HBM이 다 붙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 전체 디램의 한 16%까지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도 HBM이 고속 성장을 이끌고 여기에 나머지 디램 제품, 대표적으로 DDR5가 상당히 초과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제 AI PC가 지금 내년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인텔도 최근에 AI PC를 지원하는 메테오 레이크를 2025년까지 1억 대를 팔겠다. 근데 사실 연간으로 보면 네. PC 시장이 노트북이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대고 데스크탑이 한 뭐 7천만 대니까 한 대략적으로 본다면 뭐 한 2억 4천만 대인데 PC 토탈이 네. 그 중에서 1억 대가 이제 AI PC 전용 칩을 팔겠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뭐 소비자가 살지는 봐야 되지만 네. 상당한 파이가 AI PC가 될 것 같고 AI PC가 또 디램에 좋은 거는 일단 DDR5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메테오 레이크부터는 DDR4 지원이 없습니다. DDR5를 지원하고 두 번째 AI PC는 디램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NPU나 이런 게 점점점 성능이 더 업이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AI PC의 디램의 용량은 일반적인 PC보다 한 뭐 많은 제품은 32GB도 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디램 수요에는 상당히 AI PC가 의미 있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만이랑 일본 기업들 방문해 보니까 이제 많은 PC OEM 회사들이 AI PC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2024년 수요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도 조금 더 매출이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업체도 낙수 효과를 좀 봐줄 수 있을까? 이제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2023년에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50% 작년 대비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올해는 되게 힘들었던 거고, 근데 내년에 이제 HBM 수요도 올라오고 또 네. DDR5 수요가 어쨌든 AI PC든 아니면 뭐 서버도 이제 내년에 이제 저전력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이제 그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반도체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특징은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 CPU 비중이 올라갑니다. 인텔 CPU 비중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자체 개발한 ARM 기반의 CPU를 많이 네. 달 거고요. 그런 제품들이 좀 더 전력 사용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DDR5 모듈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수요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증가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뭐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삼성은 올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30조 이상의 투자를 올해 집행할 것 같고
내년도도 이제 뭐 DDR5랑 HBM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는 이제 그쪽 품목 관련해서는 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하게 내년에 반도체 장비 네. 수요는 올해보다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지는 아. 않습니다. 5%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은 그 올해 설비 투자가 좀 생각보다 기존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700억 불 중반이 아니라 800억 불 중반 정도로 올해 반도체 전공정 장비 투자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 투자를 좀 선집행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비 투자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네. 보조금을 상당히 주기로 했는데 그 조건들이 점점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굳이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만큼 반도체 장비 수요는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 일부 제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요. 반도체 장비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후공정 장비가 요즘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HBM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든 다 이런 쪽이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투자 수요는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D램용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 반도체 장비의 두 가지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계속해서 또 상향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내년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지면 네.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어. 많이 받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좋을 때 맞아요. 이제 접근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뭐 실패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서는 내년부터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아직 아닌가요? 아직은 업사이드를 즐길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가장 큰 이유가 뭐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파운드리보다 매력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HBM 뭐 그리고 AI 서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지금 주가가 그런 좋아지는 것까지 좀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일반 서버에서도 좀 수요가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번에 제가 뭐 일본 대만 방문해서 좀 네. 확인하고 왔고요. 어. 저전력 CPU로 아마 내년에 일반 서버를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버 교체 수요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PC, 두 번째는 이제 윈도우 10이 이제 업데이트 종료가 2025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용 PC 수요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공급은 생각보다 더 타이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품목들을 위주로 아마 웨이퍼 인풋을 늘릴 건데 HBM 수율이 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HBM3부터는 12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수율이 또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DDR5도 이제 원 알파, 원 베타 공정을 적용한 제품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웨이퍼가 이제 또 손실을 좀 입습니다. 즉 수율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웨이퍼 로스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난이 좀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즐길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온디바이스 AI는 제가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이제 모멘텀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내려올 때는 아니다. 여전히 말에 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